한적한 시골 마을, 누구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작은 시골길 끝자락에 오래된 고택이 하나 서 있었다. 이 집은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이 저주받았다고 믿었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그냥 낡고 오래된 폐가로만 여겼다. 도시에서 온 유나는 그 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도시 생활에 지쳐 있었고 시골에서의 조용한 휴식을 원했다. 유나는 온라인에서 우연히 그 집을 임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특별히 높은 가격도 아니어서 망설임 없이 예약했다. 집에 도착한 순간 유나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가구들과 거미줄로 가득 찬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적함에 안도하며 집안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2층에 올라간 유나는 열리지 않는 문을 발견했다. 여러 번 힘을 주어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궁금증에 사로잡힌 그녀는 2층의 다른 방들을 둘러보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소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런데 사진의 구석에 흐릿하게 보이는 그림자가 이상하게도 유나의 시선을 끌었다. 밤이 되자 유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마치 누군가가 2층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손전등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 순간 아까 열리지 않던 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유나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방 안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고 그녀의 등 뒤로 소름이 돋았다. 방 안에는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나는 손전등으로 방을 비추며 주변을 살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소리는 점차 사라졌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방에서 나와 문을 닫았다. 하지만 내려가던 순간 또다시 뒤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서둘러 내려와 그날 밤을 가까스로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집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방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2층으로 올라와 문을 열어보니 방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깨끗했다. 그녀는 안심하면서도 그곳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유나는 그 집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다. 마을의 노인에게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깜짝 놀랐다. 오래전 그 집에는 한 소녀가 살았고 그녀는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다고 했다. 사람들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아까 그 사진 속에 그림자처럼 이상한 자세로 굳어 있었고 그 이후로 집이 저주받았다고 전해진다는 것이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차를 몰아 그 마을을 떠났다. 하지만 그날 밤 자신이 찍어둔 사진들을 정리하던 그녀는 휴대전화 속에 믿을 수 없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가 열어봤던 그 방의 사진이었고 사진 속에서는 분명히 사람이 보이지 않았지만 유나의 뒤편에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그림자가 찍혀 있었다. 이후로도 유나는 그 집에 대한 기억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그 소녀가 계속 나타났고 그녀는 그 집의 저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골로 조용한 휴가를 떠났던 그녀는 결국 그 집의 저주가 자신에게도 미쳤음을 깨닫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어느 작은 도시의 중학생인 민수는 학교 도서관에서 한 권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책장 뒤에 숨겨져 있던 이 일기장은 먼지가 가득했고 누군가의 손길을 타지 않은 지 오래되어 보였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민수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 읽어보기로 했다. 일기장은 30년 전 민수와 같은 학교에 다녔던 한 학생 지수라는 이름의 여학생이 쓴 것이었다. 첫 페이지에는 이 일기장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었다. 민수는 잠시 불안해했지만 단순한 장난일 것이라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다. 일기 내용은 처음에는 지극히 평범했다. 지수는 학교 생활과 친구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나갔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일기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지수는 누군가가 학교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썼고 그 존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까워오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민수는 점점 더 긴장하며 일기를 읽어내려갔다. 일기의 후반부에는 지수가 그 존재와 마주치게 된 날의 기록이 있었다. 그날 밤 지수는 학교에 남아 특별히 준비한 학교 행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시간이 늦었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후 그녀는 홀로 교내에 남아 있었다. 그때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발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했다. 지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인간처럼 보였지만 분명 인간이 아니었다고 일기에는 적혀 있었다. 반쯤 썩은 얼굴과 텅 빈 눈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고 하였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뒤돌아 도망쳤고
그날 이후로 그 존재는 그녀의 꿈속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그녀를 쫓기 시작했다고 썼다. 그녀의 기록은 그것으로 끝이 났고 다음 페이지는 찢어져 있었다. 민수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기묘한 불안함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틀 후 학교에 갔을 때 민수는 알 수 없는 두통에 시달렸다.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팠고 눈을 감으면 일기 속에 묘사된 그 끔찍한 얼굴이 떠올랐다. 학교 수업 중 그는 갑작스러운 졸음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 자신이 교내 어두운 복도를 걷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복도 끝에는 한 소녀가 서 있었고 소녀의 얼굴은 무척 익숙하게 느껴졌다. 민수는 꿈속에서 깨고 나서야 알았다. 소녀는 바로 일기장의 주인 지수였다. 그녀가 솜털 같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도망쳐 라고 말하는 순간 그 흐느낌 소리가 학교 어딘가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민수는 크게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다. 이후로 민수는 지수가 묘사했던 그 소리를 주기적으로 듣게 되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웃었다. 그러나 매일 밤 민수의 방은 서늘해지고 그 그림자가 꿈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절망적인 기분에 휩싸인 민수는 일기장을 썼던 지수의 실종 사건이 보고된 적이 있다고 학교 문서 보관소에서 발견했다. 그녀는 실종된 이후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지만 지수와 같은 날 그 학교에 있던 사람들이 동일한 형태의 공포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기록이 있었다. 민수는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면서 자신이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결국 민수는 그 일기장이 단순한 어구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도서관에 일기장을 되돌려 놓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그 불길한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꿈 속의 악몽도 사라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학교는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일기장의 경고처럼 그것을 끝까지 잊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었다. 민수는 일기장을 도서관의 책장 뒤로 다시 밀어넣으며 혹시나 이를 발견할 다음 사람을 위한 메모를 남겼다. 절대 끝까지 잊지 말 것.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적한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주민들은 그 집에 귀신이 산다고 믿어서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붉게 녹슨 지붕과 부서진 창문들로 인해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제부터 그 집이 버려졌고 왜 귀신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수십 년 전 그 집에서 큰 비극이 있었다는 소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내려온 한 젊은 남자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고 그는 도시 생활에 지쳐 잠시 조용히 지낼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작은 여관에 머물고 있던 지훈은 마을의 오랜 주민인 할머니로부터 그 폐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많던 지훈은 밤이 되자 홀로 그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훈이 폐가에 도착했을 때 달빛이 희미하게 집을 비추고 있었고 주변은 신비스러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지훈의 코를 찔렀습니다. 집 안은 오래되어 낡고 부서져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거실로 추정되는 공간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어두웠고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휴대폰에 손전등을 켜 주변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한 구석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보았고 그것은 오래되어 빛바랜 사진 액자였습니다. 액자 안에는 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지훈의 등 뒤로 싸늘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여자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고 지훈은 두려움에 휘감겨 사진을 내려놓고 뒤돌아보았습니다. 텅 빈 방에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집을 빨리 빠져나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방문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점점 그의 앞길을 막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문턱에 다다랐을 때 찬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훈은 폐가를 빠져나오고도 계속해서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리가 그의 곁을 계속 맴돌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관에 돌아온 후 그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여관 방에서 잠을 청하던 지훈은 깨어나지 못할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꿈 속에서도 여인의 흐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날 지훈은 다시 한번 그 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벽 너머로 여전히 흐느낌이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훈은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도시로 돌아갔지만 그날 이후로도 종종 폐가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꿈은 점점 더 생생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오래도록 그 폐가의 사람의 발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갔던 사람마다 알 수 없는 불행을 겪게 된다는 소문이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지훈의 이야기도 그 중 하나로 전해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지나가는 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습니다.